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 수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문자가 온 걸 보니까 총 5,596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결과일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약간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인의 시작과 성장, 예술인의 공공 지원 사업 경험, 예술인이 바라본 예술 현장, 예술인의 미래 이렇게 챕터가 있는데 뭐 개요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8월 2일부터 8월 20일 3주간 설문을 했다라고 하네요. 말씀드린 대로 5,600건 정도가 있고 음, 자, 응답자 뭐 남녀 비율이 5대5 정도고 연령도 뭐 이 정도면 골고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도권에 아무래도 많죠. 네, 주요 활동 지역도 수도권이 많고 응답자는 시각예술이 30%가 좀 안 되고 문학, 음악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경력되신 분들. 그래서 주요 분포가 중견이 조금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애매모호하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어, 스스로가 중견인지 신진인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경력도 정확히 어디부터가 경력인지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장르별 예술 활동 시작 연령인데 이게 시각예술에서는 10대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0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기준인지가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대 미만도 있는데 뭐 이거를 전시를 한 건지 아니면은 개인전부터인 건지 아니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는 것도 예술 활동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대학원을 갔다고 해서 뭐 예술 활동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는 건 좀 애매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뭐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술협회나 단체 가입 또는 소속 이런 것도 시각예술에서는 전체의 20.3%만 뭐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협 이런 걸 수도 있을 텐데 뭐 각자 만든 다른 그 개별적인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각예술에서는 전체 5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은 거죠. 근데 이나마도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예술 전문 교육 시작 시기 이것도 조금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등교육 수학 현황, 대학 이상은 거의 90% 이상, 석박사 과정 수학은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학력이 높죠. 자, 보면은 시각예술에서는 전체 44.2%가 석사를 나오셨다라고 해요. 전체 분야에서 가장 높고요. 뭐 저는 그냥 학사 출신이긴 하지만 시각예술이 확실히 석사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사과정까지 간 거는 근데 무용이 제일 높네요. 오히려 시각예술은 박사까지 가는 거는 13.4%로 낮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과정 수학 수료자 중 그러니까 이게 졸업증을 받았다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박사 과정을 어, 다 이수를 하셨지만 나중에 논문 통과까지 돼서 아예 박사 학위를 받은 것까지 된 경우는 좀 적어요. 아무튼 시각예술에서는 석사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다. 무용은 보면은 38.8%가 석사를 갔는데 34%가 박사를 갔다라고 하면은 석사까지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박사까지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사실 공연으로만으로는 수익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교육으로 수입을 얻으시기 때문에 무용은 한번 석사까지 갔다라는 거는 내가 박사까지 따서 뭐 교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딴 얘기 했네요. 자, 예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경력 단계별 평균 연령. 자, 신진, 중견, 원로. 이게 뭐 어느 나이 정도가 신진, 중견, 원로냐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평균은 좀 의미가 있겠죠. 자, 신진은 한 40세 전 아니면 40세 뭐 그 근방 정도까지 신진으로 보는 것 같다. 평균 연차가 6.8년. 네, 그리고 중견은 한 50세 정도, 원로는 66세 이상. 그렇죠. 뭐 아무튼 이것도 생각에 따라 다른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예술인의 공공 지원 사업 경험. 자, 공공 지원 사업 신청 여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 공공 지원 사업의 도움 정도는 뭐 당연히 뭐 80%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겠죠. 도움되지 않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움되지 않음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근데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었었던 지원 사업 유형은 아무래도 창작 지원이 거의 70% 이상이 되는데, 인력 일자리 지원 도움이 된다, 뭐 공간 사용 지원도 뭐 도움이 된다 했겠지만, 인력 일자리 지원이신 분들도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창작 지원이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이건 지금 합치면 100%가 넘어가는 걸 보니까 중복 선택이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각 예술에서는 창작 지원과 공간 지원 그리고 인력 일자리 지원일 텐데, 우선순위로 본다고 하면은 창작 지원, 공간 사용, 인력 일자리 지원 이런 순서대로일 것 같습니다. 자, 공공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됐었던 이유, 이거는 사실 항목을 여러 개로 나눠 놓기는 했지만 그냥 다 하나라고 보면 돼요. 뭐냐면은 작품 활동의 측면에서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입니다. 뭐 그죠.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뭐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죠. 돈이 있으니까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례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것도 다 돈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옆에 개인 역량, 창작 작업,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조금의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다 뭐 돈을 지원받아서 좋았다 이런 겁니다. 좀 말이 조금씩 다른 건데, 그냥 항목이 그렇게 있으니까 선택을 그렇게 여러 개로 한 거지. 아무튼 돈을 받아서 좋았다. 자, 공공지원, 창작 지원에서 작품 활동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역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았고, 예술가로서의 성장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겁니다. 사실상 나눠놓은 게 큰 의미는 없는데 뭐 나중에 뭔가의 자료로 쓰려고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 자, 인력 일자리 지원은 어떠냐? 작품 활동의 측면에서 역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사례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돈을 벌어서겠죠. 어, 그러니까 인력 지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을 어디다가 취직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인력 지원이라도 나가는데, 사실상 그게 회사들 입장에서도 약간 골칫덩어리인 경우도 많고, 시킬 것도 없고 작가들한테 뭘 시키겠어요. 아니면은 아예 정직원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술가들 자체도 어차피 파견을 나가도 이거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이게 내 작품에 뭔가 더 도움이 된다?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창작 작업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일을 다녀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질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나라에서 한번
뭔가 선정이 되거나 지원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측면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 사용 지원 마찬가지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가 당연히 1등이고요.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것도 뭐 작업실도 어차피 돈이니까 네, 그런 거겠죠. 근데 공간 사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지던시 같은 거잖아요. 레지던시는 작가의 주요 경력이 하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커리어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요것도 충분히 그 연결이 될 겁니다. 자, 향후 공공 지원 사업 신청 의향 예이죠. 이건 저도 예입니다. 신청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은 뭐 어쨌든 돈을 주는 거니까 신청 안 할 사람은 사실 거의 없겠죠. 자, 예술인이 바라본 예술 현장. 나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 86% 나왔고요. 자, 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술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 81%. 나의 예술 활동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한다는 25%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비율이 50%가 넘어요. 근데 이게 시각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술가라는 나의 직업에 만족한다는 76.6% 나왔고요. 나는 5년 후에도 예술가가 될 것이다. 88%. 예술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93.8%. 예술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는다는 47%. 아무래도 예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비율 자체가 자, 시각예술이랑 음악, 문학, 연극, 기타, 전통예술, 무용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예술과 음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화를 시킬 수 있거나 저작권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수월한 게 있지만 문학도 요즘에 많이 나아졌죠. 웹소설이나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연극이나 무용, 전통예술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런 시각예술보다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가질 뭐랄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공연이나 그런 거 자체로는 수익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자, 현재 예술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자, 예술인 복지 지원에서는 예술가의 생활, 생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고를 때도 마땅히 고를 그런 게 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술 지원 사업의 확대 강화 26.9%. 예술인 복지 지원에서는 뭐 지원 증대를 해야 된다. 예술 창작 지원에서는 지원 사업이 강화돼야 되고 예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계의 자생적인 시장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술계 내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눠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요 뒤에 있는 자생적인 시장 구축과 예술계 내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 이게 중요하고 앞에 거는 조금 사실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술이라는 걸 그냥 지원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발해 가지고 몇 명 이렇게 적선하듯이 하는 거는 예술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가치 창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일반인들도 '우리 세금 가지고 예술가들한테 퍼준다.'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술가들 자체도 자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작가 스스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상업 예술 쪽과 뭐 그런 쪽이 좀 궤가 달리하면 안 되는데 궤가 달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희한하게 그런 거 선발하시는 분들이 상업 예술 같은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뭐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좀 예, 아무튼 좀 조심스러우니까 아무튼 작가가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고 한 시장 조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전체 항목에서는 예술가의 생활, 생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증대, 이거는 자, 예술가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예술에 관심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10만 명에서 갑자기 100만 명이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중에서 몇 명만 추려가지고 준다. 지금도 몇 명만 추려서 주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원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청약 같은 경우에 청약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돈이 없어 청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네, 강남에 있는 청약 같은 걸 진짜 연봉 7천 이하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오히려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 진짜 힘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건으로 추려가지고 누구 돈 주고 이러는 거는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할 때 중요시하는 가치. 자, 공공 지원 사업 없이 활동할 때 우수한 예술 작품의 창작, 개인의 창의성 및 실험 및 발휘, 자아 성취감, 자기 만족감, 예술가로서의 경력 또는 예술가의 성장. 자, 이거는 다 합치면 뭐냐면은 어, 개인 작업의 발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공공 지원 사업을 통하여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예술 작품의 창작이 1등이에요. 그리고 예술 작품,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예술가로서의 경력 또는 예술의 성장, 뭐 독자, 관객, 관람객 등과의 교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개인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공공이 예술을 지원할 때 우선시해야 할 가치, 예술 작품의 우수성,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예술가의 창의성, 예술 작품의 공공성. 공공성도 들어가긴 했지만 이거는 공공성만을 따진다라기보다는 개인 예술가와 그게 융합이 잘 됐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를 들어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예술가들을 뭐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요. 어디 뭐 기업에다가 집어넣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게 디자인을 하는데 예술가가 해보세요 이러는데 예술가들은 어차피 자기 개인 작업이 발전이 되고 그런 거를 더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조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공의 뭔가를 하고 할 때는 뭐 디자인 회사들도 많고 그걸 위해서 아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이 일에는 예술가가 필요하다 하면 예술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예술가 입장에서도 저도 기업이 불러줘가지고 돈 받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사업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예술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예술가가 필요 없는데 껴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괴리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 뭐 회사나 뭐 이런 가게 이런 데에서는 좀 음 뭐 너무 예술성을 따지는 것보다 좀 공공을 위한 걸 했으면 좋겠는데 예술가들은 자기 창작 활동을 의 일환으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괴리감이 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시해야 할 가치를 보면은 예술 활동의 사회적 기여가 좀 가장 낮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안정적인 창작 환경,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나는 개인 작업을 좀 이렇게 좀 발전을 시키는 게 예술가들이 아무래도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 공공 지원 사업에서 갖는 중요도,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적인 예술 지원, 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사회 참여적 커뮤니티 예술, 기후 위기와 예술, 기술 융합, 예술 창작.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도 이걸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걸 해놓긴 했는데 뭐 이게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예술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사회 문제도 있지만 일단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예술인 생활복지, 사회 안전망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술인의 미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네, 1등은 수입이죠. 당연히. 네, 예술로 돈을 벌던 예술로 돈을
벌지 않는 뭐 다른 직업을 가지던 수입이 가장 중요하고 창작 지원금, 그리고 공간, 창작 발표, 역량 향상 기회, 유통 판로 확보 및 수익 모델 발굴, 향유자. 어, 저는 아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유통 판로 확보와 수익 모델 발굴 이거를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향유자도 아마 선택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봤었을 때는 예술 수입이 중요하지만 이건 어차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유통 판로를 확보하고 수익 모델 발굴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무슨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래를 직접 하는 것도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한 게 있었죠.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슨 뭐 자동차를 많이 팔겠다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자동차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사고방식은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거고, 실제 미술이나 예술 외에 다른 산업 쪽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왜 예술 쪽에서는 그런 1차원적인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하려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살리려면은 뭐 금리를 조정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거를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뭐 법 이런 거를 하는 게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는 역할인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네, 사업들을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왜 그렇게까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까지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술인의 미래 정책 수요, 일자리, 미래 정책 수요. 네, 저는 또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지고 하면은 저도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되게 애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문조사를 답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이미 앞서서 대답을 한 게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미래 정책에 어떤 게 필요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술인력 급여, 예술인 경력 관리 플랫폼 제공, 일자리 정보 제공, 막 이렇게 순위가 있고 한데, 공간은 뭐 레지던시 및 창작 공간, 막 발표 공간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글쎄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술인의 미래 정책 수요. 예술인 교육이 있으면은 교육 참여, 비용 지원, 교육 커리큘럼의 다양성 증대, 수도권 중심을 탈피한 권역별 교육 진행. 아니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일자리, 공간, 예술인 교육, 지역 격차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뭔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던져졌을 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가 있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튼 너무 뻔한 대답들이죠. 뭐 지역 격차는 당연히 뭐 지역 예술인 기획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지역 예술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다지선다 중에서 미래 키워드별 예술인의 활동 참여 의향, 네, 그러니까 의향이 있는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술 정책 참여 의향 있겠죠. 네, 뭔가 나랑 딱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 근데 이거를 요렇게만 하면은 이걸 본 다른 사람들은 아, 그러면 예술가들이 도덕적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기후위기 예술을 한다고 하네? 그럼 돈 안 줘도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당연히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끼겠죠. 근데 이거를 예술인이 활동하면서 앞서 얘기했지만 내 작업에 연결선상이 되면서 이제 돈도 벌면서 그러면서 이런 도덕적 책임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 예술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돈을 안 줘도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선택을 하고 설문조사를 한 거지. 자, 활동 참여 의향, 기술 융합에 대해서 활동 참여할 거냐? 있음. 그러니까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향이 있냐? 뭐 없진 않잖아요.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겠죠.
자, 뭐 온라인 미디어 다 이제 미디어죠? 뭐 인공지능 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항목에 그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겠죠?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뭐 인공지능이든 실감미유이든 뭐 NFT든 뭐 이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이 향후 희망하는 활동 형태. 국공립예술단체 기관이 18%, 프로젝트 콜렉티브 활동 18%, 민간 예술단체 14%, 단체 설립 운영이 11%, 개인이 40%. 개인이 많죠. 그리고 위에도 이게 있지만 이거는 개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몇의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분들 빼고는 개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체 기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라는 게 개인 활동과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미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개인 활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들이 좀 이걸 왜 조사하지 싶은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율성 측면에서 개인이 좋죠. 자, 그러니까 창작 활동 경력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서 단체 설립 운영 자체도 어차피 개인 활동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민간 예술 단체도 자율성 측면에서 활동이 더 편리해서 이것도 개인 활동에 더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뭐 무조건 개인 작업 자체가 가장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가 좀 잘못된 항목들이 사실은 저도 하면서 좀 많이 보였어요. 너무 애매모호해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뭐 복지재단 같은 거에다가 뭐가 있을 때마다 좀 저는 좀 따로 내용을 써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뭐 이거를 항목들을 만들고 하시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고 이 자료도 만드는데 힘을 많이 들이셨다라는 걸 알겠어요. 아마 우리한테 나오는 지원금보다 이거를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네. 돈 안 들어갔는데요 하는데 뭐 거기 직원들 분들이 이거를 하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했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보시는 거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나라에서 뭐 미술 실태 조사한다 여러 가지 한다 해가지고 돈 쓰고 뭐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좀 그렇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미술 아니면은 뭐 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기부가 꺼려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PD수첩이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부 단체를 운영하는데 낸 기부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 어떤 데는 절반 이상, 막 7, 80%가 그 기부 단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업이 커지고 단체가 커지면은 거기 사람들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되고 뭐 돈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저는 이런 예술 뭐 위원회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는 일들 대부분은 너무 좀 쓸데가 없어요. 네. 좀 실질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불가능한 이유도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어쩔 수가 없기는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나라의 정책 주요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에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하고 지금도 인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잖아요. MZ 세대들인데 MZ 세대가 지금 정치권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있으신 분들도 문화예술 쪽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이 문화예술이 하나의 산업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미디어 엔터 산업이 뜨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에 권한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더 길게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할 게 많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런 거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는 뭐 고무적이긴 하지만 조금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발전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네.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정말 이상한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네 거기다가 막 엄청난 돈을 들이는 쓸데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눈먼 돈들을 가져가는 것만 아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같이 이 뭐니까 제목이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 수요 설문조사 결과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낸 뭐 리포트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 자료집을 읽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